안녕하세요. 버브라묵뚝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 갈증에 수요가 몰린 바람에 재개동용 아이파크 1순위 평균 92.18대 1을 찍어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개동,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죠. 일단은 여기 재개동역에 가까워서 재개동역 아이파크 역세권 아파트라는 또 장점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38세대 공급량이면 굉장히 적잖아. 근데 3,503명? 보통 일상적으로 노멀하게 일반 분양이 서울에서 진행이 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38세대가 나와도. 3,503명이 지금 전 타입이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어떤 팩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44제곱이 60대 1, 그리고 51제곱이 64대 1, 59가 제일 높네. 거의 100대 1에 가깝고, 여기도 100대 1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분양가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동대문구도 뭐 20평대가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거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이 이제 59제곱 118대 1, 51제곱 74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재개동역 아이파크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44제곱이 7억 7천, 51제곱이 9억, 59제곱이 11억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 분양가는 이제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84제곱이 7, 8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평, 10평이 더 빠져 밑으로. 근데 분양가는 더 높아져 가지고 10억대 분양가를 찍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청약할 엄두를 못 내는 거라. 38세대 3,503명이면 이전에 서울 분양 성적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다. 20평대 11억대인데, 이게 뭐 중도금 집단 대출하고 잔금 이후에 처리하려면 이제 전세 세입자 보증금 물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소유권 이전 전제로 해서 전세 보증금 확보를 못합니다. 세입자가 현금 뭐 올로 현금 박치기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세입자가 현금 박치기 올로 100% 다 해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도른 사람이지. 그렇게 들어오려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이게 잔금 대란이 확실하게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동대문구 지금 매매 거래 현장을 보면 미주 아파트가 3억 3천 23% 하락했고, 신답급동이 3억 하락 27%, 그리고 센트럴 포레가 2억 2천, 현대가 2억 1천만 원 정도. 대체적으로 15%에서 23% 정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역시도 지금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지금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8월 초중순 넘어가면 이게 5억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경기권, 수도권은 지금 뭐 인천을 포함해서 개박살 나고 있어요. 집값과 전셋값이 엄청나게 치솟다가 이제 정상가로 거품 다 빼내고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영향을 고스란히 이제 비강남권, 특별히 서대문, 동대문,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양천구 또 영등포 쪽으로 확산이 될 조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일단 동대문구 거래량을 살펴보면 6건 8월 달 들어서 뭐 엄청나게 수치가 내려앉는 걸 볼 수가 있죠. 2025년 3월 달 반짝 올랐다가, 그리고 6월 달 쑥 하고 또 올랐다가 7월 달 뭐 꺾이기 시작해서 8월 달에는 완전히 뭐 거래량 자체가 잠겼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집값에 대한 펌프질이 계속되고 있어. 이거 참 지금 부동산 한국 이 투기 판적 요소가 가장 심한 게 이겁니다. 이거 바로. 그러니까 전체적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교란시키죠. 뭘로? 집값 펌프질해서. 지금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이 39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막 불꽃놀이를 터뜨리고 있는데, 40억이죠, 거의 40억. 근데 여기 살펴보면 잠실주공 5단지 최고가 45억 2,500,
7월 15일 날 찍었는데 3억 빠졌습니다. 7월 23일 날. 일주일 됐죠. 7일. 42억 7,500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요거 45억 2,500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42억 7,500 관점으로 보느냐, 요 두 가지를 좀 밸런스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한쪽만 딱 바라보고 그냥 최고가 찍었네, 신고가 경신했네,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주일 뒤에 바로 3억이 싹 빠져버리는데, 아무리 잠실 주공 5단지 뭐 재건축 호재를 물고 있는 단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왜곡된 이 시각을 가지게 되면 시장을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송파구 지금 거래량은 두 건으로 지금 딸랑 나오고 있는데, 뭐 3월달 반짝, 6월달 반짝 하다가 뚝 떨어졌죠. 일단 토호제가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송파구가 계속적으로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잠실 주공 5단지도 뭐 신고가 최고가 경신하면서 불꽃놀이 빵빵 터트리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상을 보면 깨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포 쪽, 마포 그랑자이가 84제곱이 뭐 25억 원의 주인을 찾으면서 뭐 최고가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마포 그랑자이 7월 8일 거래가 6월 27일에 27억 최고가 찍었어. 근데 7월 딱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2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마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아니 마포가 30평대 아파트가 어떻게 30억이야. 이거 강남도 아니고. 아니 마포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마포는 제가 보기엔 10억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어떤 요소를 보자면 강남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 솔직히 뭐 교통호재를 물고 있는 어떤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마포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마포 살기 좋은 동네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니 평당 1억씩 가기에는 너무하잖아. 이거 10억 아래로 좀 떨어져야 집값이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억 지금 나오고 신고가에 대한 어떤 신기록적인 어떤 이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포드 클래시 여기도 뭐 5구제곱이 20억 최고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포드 클래시 보면 6월 28일 14억 최고가 찍었나요? 근데 날짜가 애매하잖아. 6월 28일. 요거 이전에 계약된 거 28일 날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올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날짜가 애매한 것, 그 이유 때문에 딜레이 됐을 가능성 높다. 딱 걸려 있잖아, 지금. 규제가 시작된 그런 어떤 이 상황이었는데, 마포구 거래량은 지금 8건으로 그치고 있고, 그만큼 한참 내려간 어떤 거래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월 28일 날 스타트를 끊었던 이 규제 영향을 확실하게 받았던 최고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텐즈힐, 성동구에 위치해 있죠. 텐즈힐이 1단지가 24억 9천의 손바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7월 1일 날 같은 날이야. 24억 9천, 뭐 보무도 당당하게 난 628 규제 상관 안 해. 왜냐하면 성동구니까. 마용성은 이제 끝까지 집값 상단을 찍을 거야 라는 그런 보무도 당당한 예상을 했겠죠. 근데 뭐 갑작스럽게 분위기 싸게 바뀌니까 그냥 빤스런한 겁니다. 24억 9천 바로 취소해버렸어. 신고가 최고가라는 팩트들이 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남과 마용성에서 628 규제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이 고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드문드문 나오는 정도고, 그 드문드문 나오는 케이스도 다 사연이 있다더라. 히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7월 12일 날 29억 9천 신고가 찍었다고 뭐 불꽃놀이 터트리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헬리오시티 7월 16일 날 12일 날 29억 9천 찍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딱 지나고 22억 5천 찍었어. 무려 얼마다? 7억 빠졌습니다. 7억. 네? 이거 어마무시하게 빠진 거 아니야. 헬리오시티가 이 정도까지 뭐 치고 올라가서 이제 30억 아파트를 바라보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지금 30억 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헬리오시티가 질 수 없다. 뭐 으쌰 하면서 집값이 널뛰기를 했었는데 7억 빠졌습니다. 7억.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고가와 최고가의 어떤 신기루가 이런 어떤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요 사실을, 요 케이스를 좀 잘 들여다 보셔야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시리 오르네, 큰일 났네, 빨리 내가 또 진입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고금리, 지금 환율, 경제 기반의 여러 가지 관세 영향, 자산 시장은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이제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나 자본 시장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재편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파구 보십시오. 거래량이 지금 두 건으로 그치고 있잖아. 쭉쭉 올랐던 거래량 이제 뒤로 하고 안녕을 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지금 뭐 벽균열 문제, 화장실 악취 문제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 가치의 뭐 금이간의 내상을 입었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30억, 33억까지 지금 찍는 최고가를 좀 보이는 듯 하지만 7월 26일 들어서 32억으로 1억 정도 빠지고 있어요. 요 최고가는 6월 달에 나온 거래였다. 그죠? 첫 번째 이유, 6월 28일 이전에 거래가들이 최고가를 찍은 거고, 두 번째 이유, 취소 거래가 많아. 30억 그리고 32억 다 취소됐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요 33억 찍었던 거래가도 글쎄요, 등기 여부. 지금 뭐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실질적으로 등기를 못 쳐.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보존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등기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취소 거래는 계속적으로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2025년 서울시 지역별 매매 계약 및 해제 현황만 보더라도 거래 건수가 서울시가 4만 건이 났었는데 대체적으로 해제 건수는 4천 건. 거의 뭐 한 10% 가깝게 해제가 된다는 건 이거 어마무시한 해제 건수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2025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 지형도는 정말 뚜렷하게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 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노린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우성 7차가 지금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29억 7천에서 22억, 거의 뭐 8억 정도 가까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고점 딱 찍었다가 저점으로 완전히 수직 하강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고스란히 8월의 서울 아파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성 7차가 아주 선제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시그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고가 그리고 최고가의 자치는 점점점 사라지고 극강으로 올랐던 수위는 싹 빠질 수 있는, 댐의 수문을 개방해서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냥 그렇게 거래량 떨어지고 거래가도 확실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좀 거품이 빠져야지, 좀 건전성을 띈 아파트 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미친 듯이 근거 없는, 실체 없는 이 가치만 쌓아놓은 부실 위에 서 있는 아파트들 아닙니까? 다 죄다 그냥 뭐 은행 돈, 뭐 제2금융권 돈, 사채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산 아파트인데, 이게 어떻게 누가 와가지고 이 위험천만한 아파트들을 사들이겠어요? 지금 현금 부자들도 움찔움찔 한다니까? 이 고점에 물린 아파트 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누가 고점에 물린 아파트 사겠습니까?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부동산 상황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고양시 일산동에 뭐 84제곱 7억대 분양받은 분, 84제곱 7억도, 아니 일산은 한 3, 4억이면 되지. 이거 제 개인 의견입니다. 또 태클 거시면 안 돼요. 7억대 너무 비싸. 3, 4억이면 되지, 일산도.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잔금을 못 치는 거야. 왜? 단지에 잔금을 못 낸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 전제로 해서 전세 세입자 보증금 확보를 못하니까 중도금은 어찌어찌해서 집단대출로 해결을 했다만 잔금을 못 치는 거예요. 입주율이 20%밖에 안 돼요. 이거 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계약 취소가 돼버리고 이후에 그냥 무순위 집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 잡았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규정. 이거 지금 뼈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몰빵에서 혹은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고, 잔금 대출 미확보가 지금 계약자 미입주 사유의 27% 지금 거의 30% 가깝게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84제곱 분양가가 17억에 거래가 됐다.
야, 마포가 17억. 근데 이게 27억에서 10억 떨어진 가격이야. 그런데도 17억이야. 거의 무피죠, 무피. 이게 조금씩 시간 지나면 이제 마피가 됩니다. 마이너스 피가. 결국에 가서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잔금을 84제곱 기준으로 보면 5억 정도를 쳐야 되는데 전세 자금으로 딱 해결을 하려고 간을 보고 있다가 이게 멈춰서 버렸잖아. 그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야, 금지. 그 5억 어떻게 구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고 빨리 분양권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지금 일반 공급이 456세대인데 거의 400세대 이상이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입주난을 겪을 만큼 잔금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보십시오. 지금 7월 31일 거래인데 최고가 27억 찍었는데 마이너스 10억이 빠졌습니다. 그죠? 17억 9천. 이것도 높아. 계속 좀 뭔가 조정에 대한 어떤 국면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마포자이가 이게 무슨 20주도 그냥 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고 분양권이 빨리 안 팔리면 점점 이제 가격을 찍어 내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 마피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래서 서울 신축 아파트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뭐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의 얘기나 될 것 같고 전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구축이나 신축이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구축은 확실하게 저점으로 내려올 지금 분수령에 와 있고 신축 역시도 지금 잔금 확보 비상 걸렸죠. 입주권, 분양권 자체가 가격 단가가 뭐 뚝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입주자들이 입주 포기하고 그냥 계약 자체를 그냥 뭐 완전히 접어버리는 일까지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위험, 리스크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일단 공공분양이다. 그죠? A1 블록 629세대. 남양주 왕숙지구죠. 일반 34세대, 특별 105세대. 내일 마감합니다. 59A, 59B. 내일 8월 8일 5시까지 마감이 되네. LH 청약 플러스. 여기 좀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주택 가격은 4억에서 5억대로 가는데 대부분 4억대로 포전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비 착하고요. A2 블록은 신혼희망 타운으로 나오죠. 608세대. 여기도 60제곱 이하 401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8월 8일 본청약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일입니다. 내일 날짜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 3억대 분양가, 4억대 분양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비도 좀 착한 것 같고요. 이런 공공분양 우리가 늘 관심을 쏟아야 되죠. 59제곱 평면도, 46, 5제곱 평면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9가 4억대, 46이 3억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5도 한 3억에서 4억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최초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A1, A2 블록. A1은 약간 북단에, 또 A2 블록은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여기 교통 인프라가 GTX-B가 들어오면 서울역까지 한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풍양역도 좀 가까운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죠. 4호선, 9호선, 연장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동이나 송파로 충분히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어떤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마감되는 이것들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축과 구축 분위기 굉장히 이상합니다. 잘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우회적인 또 틈새적인 이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이 기회를 또 잡는 것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어떤 선택지를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난 더 기다릴 거야. 그렇게 결정하시기로 한 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구축하고 신축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8월 되면 확실한 어떤 선이 굵은 이 가격 분수령을 이루게 될 것 같고요. 8일 그러니까 내일 마감하는 공공분양 단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